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병력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월 월간으로 이제 한 25,000명 정도를 새로 이제 전선에 이제 투입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전쟁이라는 게 이제 한두 가지 물자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갑 차량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군의 자랑이기도 했던 이제 포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때리기로 마음 먹었는데 한 번 때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펀치를 이제 뻗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오래간만에 우크라이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 하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전쟁 언제 끝나 제일 많이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으시지만 오늘은 이제 양국의 어떤 그 갈등 속에서 러시아 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이제 한 5월 달부터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서 계속 공세를 좀 많이 취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르키우 쪽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일부 병력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던 그런 거점들을 이제 탈취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뒤로 이제 후퇴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시작이니까 벌써 한 2달 이상 이제 지난 이야기죠. 그 사이에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공세가 상당 부분 흐지부지 이렇게 된 이제 이런 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이제 공세를 펼쳤는데 이거를 우크라이나군이 잘 막아내면서 러시아군의 이제 공세를 이제 무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러시아가 이번에는 이제 공세 지속력이 상당히 약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때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한 번 때리고 난 다음엔 더 이상 펀치를 이제 뻗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타격력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의외로 러시아가 이런 이제 공세 지속력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이번에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병력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월 월간으로 이제 한 25,000명 정도를 새로 이제 전선에 이제 투입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은 한 47만 명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인구 규모가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력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무기 쪽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시 경제로 재편을 하면서 현재 GDP의 한 8%에서 9% 정도 규모까지 이제 무기 생산이라든지 방위 산업, 군수 산업 여기에 이제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군수 물자들의 생산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전쟁이라는 게 이제 한두 가지 물자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잘 따져야 되는데 현재 러시아군이 가장 크게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은 충분한 기갑, 그러니까 이제 탱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보병 전투차라든지 어쨌든 간에 병력을 최일선 전선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뭔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상대방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충격력이 있는 기갑 차량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군의 자랑이기도 했던 이제 포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보수적인 집계를 통해서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차는 한 3,000대 정도 상실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갑차, 기타 등등 이제 기갑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한 5,000대 정도를 상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00대 정도니까 엄청 많은 이제 기갑 차량들을 이제 손실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선에서는 계속 러시아의 이제 새로운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소련에 어떻게 보면 남겨진 유산을 알뜰하게 지금 이제 털어서 쓰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이제 구소련 같은 경우는 정밀 이제 과학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데 있어서 서방과 격차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격차를 이제 메우기 위해서 구소련이 채택했던 방식은 이제 양이죠. 물량.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상대방을 물량으로 제압해버리겠다라는 이제 컨셉을 이제 세웠던 것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충분한 물량을 미리 생산해서 비축을 해놓는 이제 이러한 쪽이 러시아 과거 구소련의 이제 그 군수 산업의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엄청난 수십만 단위의 이제 전차라든지 이제 장갑차들이
러시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구소련 무기 창고에서 그런 무기들을 꺼내가지고 현재 지금 전선에 투입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새로 투입된 전차가 이제 한 1,53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 우리나라 이제 전차 한 2,000대, 2,500대 정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양의 전차를 새로 만들어서 투입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체 이 투입된 전차의 한 85%,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는 이제 신조, 새로 만든 차량이 아니고 기존의 차량들을 이제 고쳐서 이제 전선에 투입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T-72는 물론이고 뭐 T-60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이제 굴러다니던 이제 T-55까지 어떻게 보면 현대전에 걸맞지 않은 많은 전차들도 일단 굴러가게 고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전선에 투입을 했던 게 러시아의 전차의 전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GDP 한 9% 가까운 많은 돈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새로운 전차는 어디 갔느냐? 말 그대로 이제 신조, 신빙, 새 전차는 어디 갔느냐?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현재 실용화 시켜서 투입하고 있는 최신의 전차는 이제 T-90M이라는 모델이죠. 현재까지 투입된 것은 이제 한 175대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NS 전쟁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이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만 잘 모아봐도 저 친구가 새로 등장한 전차인지 부서진 전차인지 원래 있던 걸 고쳤는지 다 이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이제 한 2년 사이에 새로 만든 전차는 이제 한 180대 내외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이제 서방 그 전문 기관들의 평가에 따르면 1년에 T-90 새로 만들 수 있는 전차의 용량은 한 90대 정도라고 봅니다. 그럼 90대면은 한 달에 한 8대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맥시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최근에 투입되는 T-90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T-90A 제일 이제 원조 전차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구형화된 전차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전선에 투입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T-90A 재고도 이제 간당간당한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만들어서만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역량은 30대 내외로까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서방 전문기관들의 이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T-90M 전차 같은 경우는 겉보기로는 신빙이에요, 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포신, 주포 있는 그 포신 같은 경우가 1992년에 생산됐던 물량을 썼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새로운 뭔가를 다 만들려고 그러면 엔진,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무장 제어 장치, 포신 등등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새로 만들 역량은 지금 못 갖춘 이제 그러한 상태다라는 반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1년 동안에 전시 경제로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꾀하긴 했는데 당장 급한 물량을 대기 위해서는 새롭게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녹을 지우고 굴러다닐 수 있도록 기름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전선에 투입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이겠죠. 새로운 물건 만들려면 6개월 걸리는 데 비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이제 뭐 한 달이면 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업그레이드 작업들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와중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이제 부품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이제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엔진. 사실 엔진은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존의 엔진들을 새로 창정비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딸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전차들은 첨단 제품이다 보니까 뭐 열영상 장비라든지 각종 전자, 컴퓨터 등등에 관련되는 전자 기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기기들 대부분이 상당수가 이제 원래는 서방, 주로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으로부터 수입을 하던 건데 지금은 다 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장착을 하지 못하면 전선에 투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거의 다 만들어진 전차 같은데 투입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이 전쟁 때마다 등장하는 물건인데요. 볼 베어링. 여러분들도 이 2차 세계대전 뭐 폭격과 관련되어 있는 거 보면 연합군이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했던 게 이제 독일의
그 볼 베어링이죠.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무거운 물체를 부드럽게 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특히 군용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수급이 이제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제 물건들 도입을 늘려서 문제를 일단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품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2년을 거치면서 구소련에서 물려받았던 여러 가지를 털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구소련에서 러시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개의 공화국으로 이제 분리된 이러한 이제 후유증을 새삼 많이 느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러시아의 뭐 전차라고 하면은 소련의 전차다. 그러면은 지금의 러시아뿐만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러시아보다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조지아, 심지어 지금의 이제 독일이죠. 동독, 이런 지역에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조립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뿔뿔이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또는 적대국이 돼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러시아의 어떤 이런 기갑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사실 지금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이제 탱크 공장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뭐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꽤 오랜 시간 구소련의 주력 전차, 지금도 이제 많은 전차가 이제 풀려 있죠. T-72 전차 같은 경우가 포탑이 이 하르키우에서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갑갑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러시아 방위 산업은 3교대도 돌아가고 주 7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인력난에 시달릴 정도라고 합니다만, 과거 이제 구소련 시절에 한 1000만 명씩 근무하던 그거와 비교해 보면은 현재 한 200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생산성을 이제 낼 수는 없다라는 점이 이제 한계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문제 한 가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무기는 이제 포병이죠. 맨 처음에는 이제 정밀 무기, 뭐 포병도 이제 정밀 탄약, 뭐 이런 거 엑스칼리버, 유도 탄약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점점 이제 그런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왜?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이나 집요할 정도로 이제 전자전을 펼치면서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절대 무력화시킬 수 없고 해킹할 수 없고, 쏘면 나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든 터지면 상대방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단순 무식한 전통적인 포병의 역할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포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주로 이제 포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북한도 러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포탄을 이제 지원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탄을 둘러싼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북한제 포탄이 최근에 이제 공급이 되면서 공급 자체는 상당히 넉넉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300만 발 정도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0만 발 정도까지가 이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군 5발을 쏠 때 우크라이나군은 1발 정도로 이제 응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힘겨운 포병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하루당 10,000발 정도를 소모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한 300만 발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체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군의 포병, 복사포라든지 자주포 이런 걸 다 합하면은 한 2,000문 정도 돼요. 하루에 뭐 자주포라든지 대포 하나가 한 5발 정도 쏘면 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집중이 되는 거죠.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에 있어서 포병 전력은 하루에 50발, 100발, 200발씩 그것도 이제 급속 사격, 그 다음에 뭐 최대 장역으로 이렇게 사격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이 포신들이 지금 견디지 못하는 일이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 양쪽 모두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병이라든지 기갑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튼튼해 보이는 포신도 시간이 지나면 잘못하면 이제 터지고 걸레처럼 이제 찢어지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이제 포신의 마모, 손상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것들을 이제 갈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충분한 포신을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요즘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포신 그럼 되게 만들기 쉬워 보입니다. 그냥 뭐 강으로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구멍 뚫어가지고 만들면 거기다가 그냥 포탄 쏘면 될 것 같은 단순 무식 그 자체가 이제 포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잘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을 정확하게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다가 뭐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코팅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러시아는 신기할 정도로 최근 한 100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 포신과 관련돼 있는 기기를 포신 제작과 관련돼 있는 기기를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진짜야? 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30년대 정도에는 이 포신 제작하는 기계들을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제 기계로 이거를 상당 부분 커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독일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군수 산업들,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티센크룹, 뭐 이런 곳에 있던 이런 거와 관련돼 있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제 약탈을 이제 해갔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또 소련제 여러 가지 이제 포신들을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0년 동안 계속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거나 뜯어서 쓰는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쭉 이제 해왔던 것이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정밀한 포신을 만드는 공작 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매우 한정된 기업들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이곳에 이런 이제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이 포신 제작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수입한 게 2017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두 곳, 페름 지역에 있는 모토빌리카라는 곳 하나, 그 다음에 볼고그라드에 있는 바리카디라는 지역 두 곳에서 지금 포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모토빌리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을 닫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쨌건 서방 전문기관들의 평가에 따르면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포신을 만드는 게 끝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필요한 물량은 수천 개의 포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죠. 매일매일 교체를 해줘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연간 200개 정도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한숨 나오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이 포신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 고물상과 창고를 계속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소련 시절에 거대하게 만들어놨던 이제 포병들, 주로 이제 견인포들은 노천에다가 이제 처박아 놓고 있었죠. 그래서 그 견인포 한 19,000문 정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신을 이제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골라가지고 현재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자주포에 이제 끼우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4,800기 정도의 이제 포신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이제 해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재고량들을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제 다 재보니까 한 7,000개 정도 이제 남아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이제 러시아군의 전체적인 이 포신 소모량을 따져보면은 향후 한 1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상태가 좋은 놈들은 이미 다 꺼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00개가 남아있다지만 그 중에서 정말 쓸만한 신뢰하고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포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비중이 이제 작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공세, 아까 처음에 이제 공세 지속력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제 포탄이 뭐 부족한 그리고 이제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포병이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포신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최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슨 뭐냐면은 러시아군이 정말 굴러다니는 모든 장비들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같은 뭐 정식의 탱크, 그 다음에 보병 전투차 이런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올 테라인 ATV라고 그러죠, 비클 이런 것들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바이크, 오토바이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기습적으로 선선을 누비고 다니는 이러한 이제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껏 돈 들여서 중무장돼 있는 뭐 탱크라든지 보병 전투차를 만들어봐야 드론이라든지 상대방의 뭐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에 너무 쉽게 타격이 되다 보니까 아예 타겟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탱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병 전투차 같은 기갑 장비죠. 왜 이게 없으면 사실 한정되어 있는 그 보병 전투력을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2024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러시아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전차의 대수는 3,200대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중에 한 70% 정도는 고쳐도 굴러다닐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가용 전차 전체의 양은 이제 한 1000대 4배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제 전차가 소모되고 그다음에 생산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언제까지 러시아가 전차를 굴릴 수 있나 정도를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완제품 전차를 대량으로 들여오지 않는 이상 결국은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이렇게 현재 페이스대로 전차를 계속 상실을 해나가면 올해 말 내년 중반쯤 되면 러시아가 더 이상 이제 전차라든지 뭐 보병 전투차 같은 기갑 차량을 굴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이제 서방 이제 전문 기관들의 이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많던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 보이던 그런 전차나 기갑 장비들이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쓸려 나갔구나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세를 펼쳐도 이제 이러한 장비들이 이제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선뜻 공세를 전개하지 못하고 공세를 전개한다라도 그 지속력이 약한 이제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이제 현재 힘을 모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런 것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임시 휴전을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는 지금도 이제 계속이 되고 있고 양쪽 모두 다 지금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쪽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제 그러한 구조라기보다는 한번 힘 모아서 펀치를 뻗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힘이 떨어져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숨을 고르는 되게 둔탁한 하지만 느린 스피드로 진행되는 전선의 모습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뭐 이게 포신이 떨어지든 아니면 기갑 차량이 없어지든 해서 빨리 전쟁이 좀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에 예정돼 있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와 밀접한 연관을 많이 이제 맺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기갑 장비, 포신 모두 다 내년 중반 정도가 이제 한계라고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빨리 이 문제가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정리가 돼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고 빨리 매듭을 짓는 이런 것을 바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